자, 요번에는요, 우리 그 교재 서브노트 15페이지입니다. 알겠어요? 자, 15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이제 주택의 분류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주택의 분류에서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그냥 예전에 사실 이 토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주택에 대해서 너무 좀 구체화시켜서 시험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택을 그냥 훌훌 넘어가 버리면 틀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일단 요약 정리를 먼저 하자고요. 자, 주택이 뭐니? 그랬더니 장기간 뭐 하려고? 거주하려고. 장기간 거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주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해 갔나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먼저 머릿속에 담고 가자고요. 먼저 단독이란 얘기는 1세대가, 알겠어요? 1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1세대가 거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대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단층 있는 게 거의 다 뭐가 있냐면 무슨 뭐 2층, 3층은 어르신들이 걸어가기가 힘드니까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 등이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단독이다 보니까 몇 층 이하? 3층 이하예요. 알겠어요? 자, 하지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가 아니라 다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층수가 여러 사람이 사니까 몇 층이다? 4층이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을 하게 되면 얘네는 330 평방미터.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660도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330보다는 어디가 다세대다 보니까 얘네는 660 평방미터죠. 이런 차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독과 공동이 있는데 한쪽만 머릿속에 좀 담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써놨을 거예요. 공동으로 아파트를 연다 새끼라고 해놓은 거 찾았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과 다세대에 대한 것을 제가 다세대, 얘네들이 또 헷갈리잖아. 그래서 제가 660 평방미터에서 연초 이렇게 되는 거죠. 연초 다 2 해서 2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연립일 때는 660 평방미터 초과되는 게 연립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세대는 660 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최근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얘네들하고 섞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나왔단 말이에요. 디테일하게 몇 층 이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27회, 28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푸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게 되면 최근에 5년 동안의 변화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밑줄 그으면서 들어갈게요. 먼저 단독주택 들어갑니다. 자, 단독주택은 거기다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간추려놨죠. 그래서 1세대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거기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쭉 보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게 있어요. 다중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다중주택에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이 다중주택이 뭐냐 하면 학생과 직장인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알겠죠? 다시 학생과 뭐라고요? 직장인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 학생과 직장인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이 다중주택은 각 방을 줘. 그리고 각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어. 알겠어요? 다만 취사는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게 다중이야.
그래서 우리 연속극 보게 되면 각 방에 다 들어갔다가 밥 먹을 때는 1층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 아시죠? 그게 다중주택이라는 거. 알겠죠?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다중주택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왔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나온 거 있죠? 자, 공동주택은 아까 제가 아파트는 5층 이상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왜 빌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럼 이 빌라는 4층밖에 없어요. 물론 서울의 연예인들 사는 빌라들은 100평이 넘어가요. 알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무인텔 마냥 어떻게 돼? 딱 엘리베이터 쓰면 지 방으로, 문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아예 못 들어와. TV를 잘 안 보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엘리베이터 단독이야. 자기밖에 못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딱 내리면 바로 들어가게끔. 그럼 몇백 평 하잖아요. 가끔 왜 연예인들 집 공개하고 이러지 않나요? 요즘 뭐 주병진 씨 아시죠? 봤죠? 갑자기 무슨 거지? 하여튼 생후 몇 개월 긴 건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예, 거기 보면 주병진 씨가 맨 꼭대기에 살거든요? 예, 미운 오리 새끼. 미우새. 예. 자, 그게 보게 되면 주병진 씨는 그 층을 다 쓰는 거야. 예. 대단하지 않나요? 엘리베이터 딱 타면 다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그런 거. 저희 집은 그냥 걸어 다녀요. 네. 2층이에요. 자,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아파트는 몇 층이라고요? 5층. 근데 빌라하고 5층하고 차이가 뭐냐면, 5층서부터는 우리가 빌라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냐면, 아파트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층이 되는 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맞아요? 소방이나 이런 시설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보라는 자격증이 뭐냐면 관리소장을 취득하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빌라는 서민들이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관리비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 비용이 비싸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뭘로 사는 거예요? 아파트를 못 사고 빌라를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공동은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몇 층? 4층. 그 다음 얘네들은 몇 층? 3층. 무슨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4층 이하일까? 이상일까? 얘는 이하야. 아파트를 제외하고. 알겠어요? 그 개념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 제가 서브노트에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아파트를 연다 새끼라고 적어놨죠?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옆에도 연초 다이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앞 제가 초창기 때 연초 다이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담으라고 그랬죠? 이건 타 교수님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 제가 살짝 끄집어 왔어요. 다시 시작. 연초 다이. 담배 피면 뭐 한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1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태고 있어요. 아, 죽일 놈이에요. 자, 아주. 갑자기 곡소리가 나왔어요. 지금 이 분위기는 나 관으로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상한데, 느낌?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래서 공도로 아파트 기숙사까지 쭉 나온 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해 보면, 연면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또다시 물어볼게요. 연면적은 뭐란 얘기예요? 지하 바닥 면적서부터 지상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학개론 계산할 때는 무슨 면적으로 계산하라고요? 연면적. 까먹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갑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에 보면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담으셔야 돼요. 페이지 17페이지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보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머릿속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토지는요, 신이 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를 자연적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개입을 한 거냐면 인간이 개입을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특성과 뭘로? 인문적 특성이 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땅은 그냥 지구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땅으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법률적 용어로 지번을 만들게 되고
맞아요? 경계선도 만들게 되고 이런 것은 땅이 지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개입이 된 거야? 인간이 개입이 됐던 거잖아요. 영토라는 것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인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면 그 그림에 자연적 특성의 부부, 영계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5가지는 무조건 머릿속에 암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분명히 가로놓기 시험에 한 문제로 나올 거예요. 5가지 다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 키워드를 꼭 집어줄 건데요. 일단 자연적 특성의 위에 보세요. 자,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생긴 그대로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물리적이면서 자, 선천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태어날 때서 타고 나온 거죠? 선천적이면서 가변적이야, 불변적이야? 불변적이야. 맞아요, 이거? 선생님, 땅도 바뀌잖아요. 뭐 이러는데, 이거 뭐 바다 뻘에서 흙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용도 변경이지. 어차피, 알겠습니까? 애초에 땅이에요, 땅. 자, 그래서 불변적이라는 거. 하지만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이면서 가변적인 거예요. 맞아요? 항상 변하잖아요. 용도 변경을 하니까. 농지에서 주거지로 바뀌거나. 맞아요? 질문. 농지에서 택지로 변했어? 이거 뭐 후보지야, 이행지야? 후보지. 맞아요?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거야? 인간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건물은요. 건물은 자연적 특성이다. OX. 틀렸지? 건물은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인문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자, 건물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후천적이지. 맞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이면서 자꾸 변해, 안 변해? 변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자,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토지는요, 토지는 우리가 잘만 쓰면 계속 가는 거 맞죠? 이것은 우리가 영속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얘는 우리가 내구성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영속성이라는 얘기는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게 내구성인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건물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무슨 연수가 존재해? 내용 연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년이다 하면 30년 이후에는 건물을 뭐 해야 돼? 철거하고 다시 만들거나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영속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 비영속성 OX O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요 내구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얘는 뭐라고 하냐면 내구 소비재라는 말을 써요. 용어 자체가 달라. 알겠어요? 얘는 말 그대로 오래 가긴 해. 30년 동안 가니까. 하지만 없어진다는 게 소비재야. 하지만 만약에 토지를 내구 소비재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이 내구성과 내구 소비재는 다른 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 저랑 같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토지의 특성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토지는 자연적 특성이 있다 했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부, 영계인이잖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 선생님 뭐가 있냐면 부증성하고 영속성을 제일 많이 헷갈려 해. 시험에 내도 제일 많이 틀려. 이게 부증성인지 이게 영속성인지를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임대차야. 그거 제가 좀 이따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연적 특성 밑줄 그시고 밑줄 선천적, 원천적, 그 다음에 본질적, 근원적, 불변적인 특성 밑줄 걷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서부터 부동성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줄 좀 그어줘요. 비이동성 이런 얘기 뭐야?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그 다음에 위치의 고정성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고정돼 있지. 우리가 천안 땅이 다음날 서울로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위치가 고정돼 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성의 그 파생 특징에 대한 것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동산이냐 부동산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1번에. 동산은 아까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부동산은 안 움직여. 이거에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밑줄 동산 밑줄 구분 기준에다 밑줄
동산이냐 부동산에 구분하는 기준이 부동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국지화에다 밑줄. 자, 국지화라는 얘기는 어느 한정 지역에만 국한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부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 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 잘 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무슨 성이야? 시작. 부동성. 맞아요? 근데 옆에 납골당이 들어왔어. 부의 효과, 정의 효과? 부의 효과. 자, 그러면 부의 효과이면서 이거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를 부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지. 이거 무슨 성 때문에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 거 무슨 성? 시작. 부동성. 맞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에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거지. 이건 인접성.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평가할 때 부동성과 인접성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인접성도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아무튼 외부 효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성이니까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시장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임장 활동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실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는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부증성이에요. 제가 그 부증성하고 영속성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부동성은 틀리지 않아. 아까 분명히 이런 얘기 나와. 부동성 그러면 위치의 고정성, 기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성? 부동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틀리는 게 부증성하고 영속성을 자꾸 틀려. 왜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부증성,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량의 불변이라는 얘기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구는 늘어날 수가 없어. 그게 절대량의 불변이야. 알겠어요? 더 이상 지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뭐라고 한다? 시작. 절대량의 불변이야. 그러면 여기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까 소지나 원지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물리적이야, 용도적이야? 용도적이야. 경제적 공급이지 물리적이 아니야. 지구는 안 늘어나.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량의 불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곡선은 완전 뭐라고 나와 있다? 비탄력에다 밑줄. 자, 그럼 우리 토지에 대한 것도 정리 잠깐만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토지는요. 자, 우리가 두 가지 공급에 관련된 것을 잠깐만 보게 되면 자, 물리적 공급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용도적 공급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경제적 공급이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야. 지구는 늘어나지 않아.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절대량의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완전 뭐라고 그랬다?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은 우리가 공급 곡선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단기나 장기나 절대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용도적 공급에 대한 것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고요. 단기에는 비탄력이라고 그랬고 얘는 탄력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단기에서는 가격이 왜곡이 되거나 또 공급 시차가 발생을 한다는 게 주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설명했어. 자, 봐. 소지다, 원지다 이런 얘기는 뻘이지? 얘네들을 뭘로 만들려면? 부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 땅을 덮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덮었다고 해서 바로 건축을 지을 수가 없어.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다지려면 최소한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0년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이때까지 기다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격이 뭐가 됐다고요? 왜곡됐다는 얘기는 비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양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량이. 그래서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해. 왜? 인구는 늘어나는 데에 반해서 지구는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희소라는 얘기는 상대적, 우리가 감정평가 시간에도 배웠지만 상대적 희소성이 뭐야? 수요보다 뭐가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땅값이 뭐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 자기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거 우리 아까 1교시 때 제가 설명했잖아. 하다 보니까 투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어떻게 국가에서는 야 하지 마 이런 얘기죠. 토지는 니네들 이용하라고 준 건데 니네들이 자꾸 투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만든 게 토지공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지 소유를 뭐 하겠다, 제한을 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개념이에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야? 아니, 자본주의잖아. 민주주의는 당연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땅을 많이 갖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막 지금 찬반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토지공개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다 별표 하나만 쳐놔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자, 지대는 뭐지? 땅을 사용한다는 사용료 같은 개념이지. 지가는 땅을 처분했을 때 하는 땅값이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지대와 지가라는 말이 생겼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면 영속성에 봐봐. 영속성에 보게 되면 2번에 보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다 밑줄.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에다 밑줄 그셨어요? 네. 그럼 물어볼게. 소득이득은 뭐를 소득이득이라 하지? 임대료 받는 거잖아. 네. 자본이득은 처분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위에 지대하고 지가하고 뭔 차이가 있지? 아까 부증성에서도 지대하고 지가가 있다고 그랬고 여기는 지금 소득이득하고 뭐가 있어? 자본이득 이런 말이 나왔잖아. 이 차이가 뭐야? 어? 이거를 헷갈리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 봐봐. 지대하고 지가라고 나와 있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지? 그런 발생이 생겼다는 얘기지? 말이 생겼다는 얘기지 했다는 게 아니잖아. 얻은 게 아니잖아. 근데 영속성은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아니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선조 때서부터 갖고 땅을 물려받은 거야. 변함이 없으면 내가 후대에도 계속 물려주지? 맞아? 그러면 내가 선조 때서부터 받은 땅이 자 계속 땅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 내려가? 그러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지잖아.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으면 땅값이 계속 뭐 한다는 거야?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그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얘기고 자, 내 때에 내가 농사를 짓고 막 살았다가 내가 나이가 들면 농사 못 하잖아.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줄 수도 있잖아. 임대 소득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아들놈이한테 상속을 해. 넘겨주지? 그 다음에 아들놈이가 팔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부증성에서 지대와 지가라는 얘기는 그 말이 어원이 생겼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알겠어요? 영속성에서는 그것을 뭐 했다는 거야? 액션으로 취했다는 거, 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 자, 잘 봐요. 임대소득과 그 다음에 자산 이득, 즉 자본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부증성이다. OX.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틀려. 그래서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 지대나 지가에 어원이 생겼다. 이거는 뭐야 이거? 부증성이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있어. 내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영속성이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땅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아까 1교시 때서부터 잘 쓰라고 나와 있잖아. 용도에 맞게끔 잘 쓰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까 잘 쓰는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잘 쓰라 했어? 용도에 맞게 잘 쓰라 했지?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 앞에 서술어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꼭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키워드야. 같이 맞물려. 알겠어요? 다시 용도의 다양성은 뭐가 딱 튀어나와야 돼. 시작.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야. 이해 갔어요? 그 용어는 같이 짝지어서 머릿속에 담아줘야 돼. 알겠습니까? 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 잘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으로 쓰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영속성을 봐봐. 영속성의 밑줄을 그어봐요. 내구성 이렇게 나왔지? 내구성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간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불변성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잖아. 땅에 뭐 특별한 이견이 없나? 흙 자체지. 그지? 불변한다. 비소모성이 뭐야?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물리적 1번에다가 별표 2개. 이 지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자,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있어 없어? 없어. 시간이 노후화가 되면 땅이 뭐 갑자기 변하거나 이러진 않아. 환경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맞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없어. 하지만 기능적과 경제적 감가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1번을 좀 별표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도 별표 좀 해줘요. 소득이득과 뭐가 생긴다고? 자본이득.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재생산은 이론이 불가하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땅을 다시 만들 수가 없어. 지구를 넓힐 수가 없잖아. 맞아요? 재생산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땅 같은 거 살 때는 미래를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를 고려한다는 뜻이 미래를 보고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이다, 동글뱅이. 자,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첫째, 대한민국의 땅은 똑같은 땅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질문.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 OX. X예요.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안 돼. 알겠어요? 그럼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 O.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천안에 있는 주거지하고, 알겠어요? 천안에 있는 주거지하고, 자, 서울에 있는 주거지. 자, 주거지를 상업지로 용도를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경제적이나 용도적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인 건 안 돼. 천안의 땅은 서울에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말, 용도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얼마 들어온 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이 정말 모르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불가하다 이런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하나의 가격에는 하나의 그 가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이 말이 뭐냐면 천안의 땅과 서울의 땅, 인천의 땅, 땅값이 다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돼. 이 개별성은 어려운 게 없어. 왜? 지문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로놓기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개별성. 이런 건 안 틀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증성하고 무슨 성? 시작. 영속성을 꼭 좀 머릿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표준을 잡기가 어려워. 맞죠? 우리 천안에서도 봐봐. 주택가의 땅과 도로에 접한 땅하고 땅값이 같아? 다르잖아. 근데 표준 해가지고 도로에 접한 땅은 얼마라고 할 수가 없어. 맞죠? 도로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 8차선 도로가 있고 2차선 도로가 있고 1차선 도로가 있잖아.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었는데 5번에다가 별표 2개. 자, 5번에다 뭐라고 하냐면 이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은 독점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걸 배웠어요. 한 놈이 정보를 갖고 있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한 놈이 정보를 갖게 되면 시장이 뭐 한다 했지? 실패한다라는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독점화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다 땅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쫙 보게 되면 부동산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요.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 땅만 갖고 있는 거야. 땅만. 껍데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튼 독점화가 되고 비공개성이죠.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 가격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비공개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비표준화. 앞에 비가 다 붙어있죠? 비조직화. 유통시킬 수 없죠. 토지 같은 거를 택배로 보낼 수가 있어? 없어. 앞에 비 다 붙어있어요. 알겠죠?
꼭 기억하시고. 인접성 봐요.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이 붙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 즉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걸 인접성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놈도 누구였더라? 부동성이어서. 맞아요? 근데 인접성도 외부 환경을 받는다 했지?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또 구분해요? 또 이거를 우리 알아야 돼. 인접성은, 잘 들어요. 인접성은 외부 환경에다가 플러스, 알겠습니까? 지역적 사람들, 지역에 다 미쳐. 그래서 꼭 거기에 같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거기 보게 되면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한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몇 번에 있냐면 동글뱅이 3번. 찾았어요? 거기다 밑줄. 그래서 인접성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는 무슨 환경? 시작.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알겠어요? 자, 협동적 필요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잘 봐요. 여기 쌍용지구잖아. 여기에 갑자기 큰 낙골당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반대하지? 평상시 때는 따로 국밥으로 놀다가 이 지역에 하게 되면 쌍용동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가가 떨어지잖아. 그럼 합심을 하잖아. 그래서 머리에 뛰들어오고 뭐 하지? 쫓아가서 뭐 어쩔 건데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하면은 어떻게 협동적인 거지? 그게 바로 인접성이야. 그러니까 인접성은 두 개가 나와야 돼. 알겠어요? 지역적인 거야. 같이 지역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가 있다. 시작. 인접성이야. 그러니까 부동성은 아까 뭐라 했어? 외부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라 했잖아. 근데 인접성은 꼭 뭐가 들어가야 돼? 그게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는 액션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협동적 이용이 필연한다는 얘기는 뭐야? 같이 움직이는 거지, 지역적으로. 그게 인접성이라는 거. 용어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 용어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기타에 보면 적재성이니 가경성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겠고. 인문적 특성으로 갑니다. 19페이지 인문적 특성이에요. 알겠죠? 자, 인문적 특성에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느냐면 인간이 개입해서 저 끝자락에 보면 밑줄 좀 그어주세요. 인간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맞죠? 자연이 아니라 인위적이라고 그랬고 후천적이면서 가변적이라고 그랬죠?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봐요. 신이 토지를 줬잖아요. 땅을 줬잖아요. 처음에 인간이 신이 주실 때 땅을 28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맞아요? 그냥 토지만 줬잖아.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땅을 분류한 거야. 이쪽은 과일나무를 쓰니까 과수원지라고 하고, 맞아요? 이쪽은 고추밭을 쓰니까 밭이라고 하자. 여긴 하천이니까 뭐 국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최유효 이용의 원칙.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항상 따라 붙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물리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다?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다? 경제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적지론하고 입지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입지론은 뭐고 적지론은 뭡니까? 입지론은 뭐고 적지론은 뭐예요? 입자는 설립자예요. 그래서 여기 하고 딱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입지론이야. 그럼 여기 하고 딱 지정을 한 땅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 짤. 맞아요? 그게 적지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위치를 콕 집는 거 뭐라고? 시작. 입지론. 됐지? 그럼 그 땅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잘 쓰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 적지론이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병합과 분할이라는 게 나와 있죠. 병합은 뭐야? 같이 합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 걸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플로테이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플로테이지 현상 또는 하필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분할을 하는 경우 있지. 이거를 분할.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야? 사람이 한 거잖아. 그래서 인문적 특성이다. 이해 갔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의 특성에 대한 거 잠깐 볼게요. 자, 인위적인 성격을 가미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인위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람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생산이 가능하지요. 건물을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건물은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OX. O야. 알겠죠? 자, 토지는 안 되지만 건물은 가능한 거잖아. 그 다음에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동질성이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옛날에 지은 건물을 토대로 해서 똑같이 만드는 것을 복제 원가 방식이다, 대체 원가 방식이다 배웠잖아. 배웠죠? 오케이. 제조달 원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자, 거기 보게 되면 생산이 가능하고, 다만, 이건 인간이 만든 거에서는 항상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감가. 맞아요? 질문. 감가에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존재한다. OX. 뭐야 그러면? 감가에는 부의 효과만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내구 소비재라고 나와 있지. 내구성하고 내구 소비재는 분명 다르다 했어.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비영속성, 비가 항상 붙었죠. 오래가지 않아 수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생산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동질에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의도에 보면 트윈타워에서 쌍둥이 빌딩도 많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동이 가능하죠. 건물 자체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속성. 여기 봐요. 부속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부속이라는 얘기는 뭐지? 부속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건물은 어디에다가 세워? 땅에다 세우잖아. 그럼 땅 위에 세우는 거 맞지? 그래서 땅 위에 속한다 이런 얘기야. 땅에 속하는 거다, 이게 부속성이야. 알겠어요? 땅 위에 지었잖아. 그래서 땅에 귀속된다, 부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건물의 특성까지를 쭉 해서 부동산 총론을 쭉 봤어요. 자, 어때요? 지금 우리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그 11월 달에는 제가 총론을 했고 1, 2월 달에는 아마 안 했죠? 그 다음에 3, 4월 달에는 했나?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분이 그래요. 오, 새로워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처음 들어오니까 좀 어때요?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기본서 가지고 또 반복 들어갑니다. 알겠죠? 네.